안녕하세요. 토리토리토리쌤입니다. 오늘은 문장 속에서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should는 조동사에 해당을 하죠. 조동사의 뒤에는 동사의 어떤 형태가 와야 하죠? 네, 바로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조동사를 떠올리면서 뒤에 자리를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은 동사 원형이 생뚱맞게 와 있어도 이 앞자리에 혹시 should가 생략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should가 생략이 되는지 우리 세 가지 경우 정리해보고 또 유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hould가 언제 생략이 되냐면요. 문장에 쓰인 단어가 무언가를 제안하는 표현이 될 때,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혹은 요구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문장 속에서 should가 생략이 되기 쉽습니다. 혹은 어떤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거나 또는 필요성을 나타내는 단어, 우리 아래서 살펴볼 건데요. 이런 경우에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적어볼게요. 자,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제안을 하거나 주장하거나 요구 혹은 명령하는 거, 또는 중요성, 필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속에는 동사도 있을 거고요. 혹은 형용사도 있을 거고, 심지어 명사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 뒤에 나오는 덩어리 안에 should가 생략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should라는 조동사의 의미는 무엇을 해야 한다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를 하라고 제안, 주장, 요구,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should라는 조동사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당신은 뭐뭐를 해야 합니다. 하세요. 이런 느낌과 관련이 있는 단어니까요. 중요성,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의미상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겠는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오는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lank. 자, 이 자리에다가는요, 우리 제안, 주장, 요구, 명령과 관련된 단어 중에 제가 떠오르는 거 suggest라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suggest의 뜻은 제안하다가 있는데요. 그러면 딱 여기 맞아 떨어지죠?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다. 이거 말고도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 advice도 있습니다. advice는 조언해주다, 충고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제안을 했고 조언을 했는데 뭐 하라고 조언을 하고 제안을 했냐면 You blank take a medicine. take a medicine은 약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약을 먹으라고 제안하고 조언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 뒷덩어리에 이 문장의 의미상 당신이 뭐뭐를 하라고 제안해주고 조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동사의 앞자리에 should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제안하고 조언했다가 되겠고요. 이 should는 여기서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생략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뒷자리에 이 should가 보이지 않는데도 여러분은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게 없어졌을 때 동사 원형이 아닌 다른 모양이 왔다면 여러분이 이상한데? 여기 should가 있어야 할 자리니까 원형으로 바꿔주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He blanked that the soldiers stayed calm. 자, 그가 주장했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 써볼게요. 주장하다, insist. 과거형으로 써보겠습니다. 주장했었다. 또는 명령했었다. 네, command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구했다라는 의미 또는 명령했다라는 의미로 하나 더 demand라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는 뭐라는 걸 요구하고 명령하고 했냐면 The soldiers, 군인들이 stayed calm, 가만히 있었어야만 한다고, 침착하게 있었어야만 했다고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장, 명령, 요구 이런 뉘앙스 가진 단어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 들어간 문장에서는 조동사 무엇이 생략될 수 있다고요? 네,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엔 should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해석상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should를 넣든 안 넣든요. 그러면 그는 주장했다, 명령했다, 요구했다. 군인들이 가만히 침착하게 유지했어야 한다고.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좀 오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문장이 지금 시제가 과거형이었었죠. 우리가 시제 일치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뒤에도 그러면 과거형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러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네, 이 should 때문에요. 이 should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문장에서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략이 되더라도 주장, 요구, 명령과 관련된 단어, 이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should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 뒷자리는 동사의 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ed를 붙여주시면 안 돼요. 동사의 원형 stay 그냥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should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뒤에 부분은 동사 원형이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동사 봤죠? 네, 그 다음으로는 형용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 중에서 무언가의 필요성, 중요성,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 써보겠습니다. 네, 중요하다, important가 있겠죠? 중요한. 그리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necessary도 있고요. 그리고 necessary와 비슷한 뜻으로 essential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it is necessary, it is essential 하면 무언가가 중요합니다 또는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고요. 뒤에 그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소년이 헬멧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떠올려야 되죠.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동사 wears의 앞자리, 이 앞자리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조동사 shoul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기억하셔야 되죠. 조동사가 눈에 보이든 혹은 생략돼서 보이지 않든 바로 뒷자리에는 동사의 어떤 모양이 와야 된다. 네,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지금 오류가 하나 남아있네요. 뭐가 오류일까요? 네, 바로 wears에 붙어있는 이 s가 문제죠. 여기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 붙이고 이런 거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should,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 볼게요. 우리 동사, 형용사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들은요, 사실 이 동사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모양과 비슷한 것이 좀 많습니다. 예시 문장 볼게요. He agreed with my blank. 자, 그는 나의 땡땡에 동의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여기서 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안하다는 영어로 suggest였어요. suggest의 명사형 쓰면 되겠죠. suggest의 명사형은 suggestion입니다. suggestion 혹은 추천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recommendation도 있습니다. 추천한다. 자, 여기서는 동격의 대시 왔네요. 자, 그럼 이 문장 해석해보면 그는 나의 제안에 동의했다.
혹은 그는 나의 추천에 동의했다가 되겠고요. 어떤 제안 혹은 어떤 추천이냐면 그가 promoted, be promoted 하면 승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진돼야만 한다는, 그가 승진해야 한다는 나의 제안과 추천에 동의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나의 제안,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단어들이 왔기 때문에 이 동사 was 앞에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유의할 점, should의 뒷자리는 동사의 어떤 형이 와야 된다? 네, 원형이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오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was. was의 동사 원형은 뭔가요? 비동사 was. 네, 비동사의 원형은 b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agreed my suggestion 혹은 recommendation that he be promote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제일치 앞에가 과거니까 뒤에도 반드시 과거여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제일치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을 배웠으니 앞으로 이런 단어들 볼 때마다 무조건 동사 원형을 데려와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예외가 좀 존재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써있는 이 아래 두 문장에서는 should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He insisted that he didn't store the wallet.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는 걸 주장했냐면 그가 지갑을, 월렛은 지갑이니까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주장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 insist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치만 이 뒷자리, 이 didn't store이라는 이 동사의 앞자리에다가는 should를 생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네, insist, 아까 나왔던 그 insist 맞아요. 그치만 뜻이 좀 다릅니다. 이 should는 언제 생략되냐면 무언가를 하라고 주장하고 제안했을 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의미를 보시면 그가 지갑을 훔치라고 주장한 게 아니죠. 훔쳤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남한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뭐뭐 좀 해! 지갑 좀 훔쳐! 훔치지 마! 이런 명령이나 주장이 아니고 지갑을 훔치지 않았었어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거.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주장하는 건 앞으로 일에 대해서 뭐뭐 좀 하세요. 뭐뭐 좀 하라고요. 이런 주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should를 쓰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주의할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search, 그 연구 혹은 조사가, 자, 저는 여기다가 suggest라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과거로 쓰겠습니다. suggested 했다. 자, 여기서 제가 suggest를 쓴 이유는요.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 조사가 암시했다. 자, 어떤 사실을 암시했냐면 Dinosaurs were more than 12 meters. 공룡들이 12m 이상이라는 걸 암시했다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이 suggest를 보시면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예시로 들었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의 suggest는 뭐뭐라고 제안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랑 어울리는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suggest인데 suggest의 뜻 중에서 뭐뭐라고 제안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룡들이 12m 이상이었다고 암시해 주었다. 이런 완전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insist, suggest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겠죠.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과거 사실이 어떻다는 걸 주장하다 혹은 어떤 사실을 암시하다 이렇게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그때는 should가 생략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뒤에 동사 원형을 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개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만나셨을 때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고 원형을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장을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정리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